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위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주혜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3년 1분기 실적과 컨퍼런스 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는 이번 분기 460밀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가이던스 대비 20밀리언을 초과하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저번 분기 대비 3.7% 성장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 43% 성장했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21밀리언에서 이번 분기에는 34밀리언까지 계속해서 손실을 줄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23년 4분기에는 순이익이 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죠. 매출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요. 대출 관련 매출이 315밀리언에서 325밀리언 성장했고요. 플랫폼 매출은 86밀리언에서 78밀리언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융 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해서 이번 분기에 무려 81밀리언이나 달성해버렸죠. 소파이 멤버십 같은 경우는 520만 명에서 43만 명이 증가해서 565만 명이 됐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플랫폼 매출이 감소한 이유는 바로 갈릴레오 어카운트가 감소했기 때문이죠. 131밀리언에서 126밀리언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 갈릴레오 어카운트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이상 작은 고객과는 일을 안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조그만한 은행 같은 경우는 어카운트가 1000개, 2000개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은행들의 인터넷 은행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데 반해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스몰러 어카운트를 최소한 줄이겠다. 바로 이런 영향으로 어카운트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플랫폼 매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곧 미국의 대형 레거시 은행과 그리고 5개의 신규 고객이 있기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은행들의 어카운트를 재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은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중소은행의 파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니까 혹시 그런 것과 연계해서 부정적인 생각은 안 해주시면 좋겠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랜딩 프로덕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파이낸셜 서비스 프로덕트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 서비스 상품을 보면요. 소파이 은행이 210만 개에서 240만 개, 소파이 투자도 210만 개에서 220만 개, 신용카드도 171에서 193까지 늘어났고요. 릴레이 업무도 굉장히 늘었죠. 1921에서 2205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파이의 인기가 식지 않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19빌리언에서 22빌리언까지 성장했고요. 부채는 13빌리언에서 16.9빌리언까지 늘어나는 좋은 모습 보여줬죠. 자, 이번 분기 가장 중요했던 예적금은 7.3빌리언에서 10빌리언까지 늘어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체 자산 대비 예적금 비율이 45%나 늘어나는 기염을 토했죠. 기존 레거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전체 자산 대비 예적금 비율이 62%인데 이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된 소파이가 벌써 45%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이 늘어난 예적금 저번 분기 대비 2.7빌리언이 늘어나는데 자,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개인 대출이 7.9빌리언에서 9.5빌리언까지 증가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대출도 4.6빌리언에서 5.0빌리언까지 늘어났죠. 그래서 리볼빙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예적금이 늘어나면 그대로 대출에 쓸 수 있는 회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늘어난 예적금이 2.7빌리언인데 홈 대출 0.012 그리고 개인 대출 1.6빌리언 그리고 학생 대출이 0.43빌리언 늘어났기 때문에 2.0빌리언을 쓴 거고요. 나머지 7억 달러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파이는 예적금을 늘려서 예대 마진을 이끌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실행하고 있다. 이것이 은행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PS 레이쇼는 최근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3.9에서 2.5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2.8에서 3보다 오히려 낮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좋은 소파이를 생각해 봤을 때 좀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숏 비중 같은 경우는 12.36에서 11.36% 떨어졌다가 최근에 중소은행들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숏 비중도 12%까지 다시 올라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의 숫자는 9억 1,600만 주에서
9억 2,900만 주까지 매 분기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왜냐? 최근 주가가 너무 안 좋은데 주식 보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이번 분기에만 주식 보상 비용으로 64밀리언을 지출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금 흐름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드저스 넷 에비타는 플러스가 됐는데, 그래도 회사 주가가 안 좋은데 이렇게 주식 보상을 계속 하는 모습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손익 구조를 상세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현재 대출 이자로 371밀리언을 벌었고요. 자, 그에 따른 예적금 이자가 73밀리언,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에서 54밀리언, 그래서 총 1억 3,500만 달러의 이자 비용을 지출한 것이죠. 자, 그래서 총 대출 관련 손익은 2억 3,600만 달러가 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비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총 2억 3,600만 달러를 벌어들였죠. 자, 그래서 이 회사의 비용은, 자, 이 회사는 테크 회사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 관련 비용에 1억 1,700만 달러를 쓰고 있고, 자, SG&A죠. 1억 7,500만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자, SG&A가 굉장히 높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1억 7,500만 달러에는 64밀리언의 주식 보상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전체 순이익이 마이너스 36밀리언이었기 때문에 주식 보상 비용인 64밀리언은 사실상 현금 지출이 아니죠. 주식의 숫자를 늘려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미 소파이는 주식 보상 프로그램만 제외한다면 순이익이 28밀리언이 나는 회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은 23년 4분기에 순이익을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자, 이거 방법 간단하죠. 주식 보상 안 하면 지금 당장 순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소파이는 순이익이 나는 회사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기관의 비중은 40%에서 42%, 43.5%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2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낮았죠. 이번 매출이 460인데 겨우 10밀리언 늘어난다라고 다음 분기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언제나 소파이는 480밀리언 그 이상 비트를 했죠. 이번 분기에도 최상단에 20밀리언을 초과해서 비트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분기도 최소 480밀리언이 아니고 490밀리언 그 정도 이상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도 올렸는데 참 재밌습니다. 저번 분기에 연간 가이던스를 2빌리언을 제시했는데 이번 분기에 20밀리언 매출이 늘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가 20밀리언 늘어난 모습 보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소파이는 가이던스보다 실제 매출이 항상 비트를 했고, 그리고 그 비트한 만큼 연간 가이던스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소파이의 주가 하락은 좀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죠. 컨퍼런스 콜 내용 중에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요. 자, 예금이자의 90%가 우리 다이렉트 멤버에서 나왔고, 이 멤버들의 97%는 현재 예금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예금은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돈을 뺄 이유는 별로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중소은행처럼 예적금이 막 갑자기 이렇게 빠져나갈 일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멤버들의 피스코 점수가 엄청나죠. 저번 분기에 745점이 평균이었는데 4포인트나 늘어서 749점이나 된다는 것은 소파이에 들어오는 고객들이 돈이 많고 부자들이고 투자를 많이 하고 고학력자들이 많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예적금 이자율을 4.2%까지 올린다고 했습니다. 저번 분기에 약 3.6에서 3.7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예적금 이자를 4.2로 올리기 때문에 예적금이 훨씬 더 올라올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현재 소파이의 예대 마진은 1% 이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적금 이자가 오른 만큼 대출 이자도 올리겠죠. 자, 그리고 갈릴레오 어카운트는 이번 은행이 망한 회사 중에 소파이의 갈릴레오를 이용하는 회사가 있었던 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이 나지 않는 계약들을 종료하고 이제는 좀 돈이 되고 큰 레거시 기업이 들어오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에 쏟을 인력을 이번에 큰 레거시 은행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죠. 자, 그래서 다다음 분기 갈릴레오 어카운트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4분기에는 순이익이 확실하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 보상만 안 하면은 지금 당장 순이익인데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학생 대출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안전하다. 지금 현재 피스코 평균 점수가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747점인데 학생 대출 같은 경우는 769점이나 되죠. 자, 미국의 피스코 평균 점수가 711인 점을 감안했을 때 얼마나 소파이가 우수한 대출 고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또한 현재 연체를 하고 있는 비율이 0.38%입니다. 자, 0.38%인데 현재 미국 전체 상업은행의 연체 이율은 2.25%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소파이가 우수한 대출 고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연간 개인 대출자들이 개인 대출을 다른 대출로 전환하는 비율은 2.97밖에 안 되죠. 보통 5에서 7%가 전환 대출로 갈아타는데 그 비율도 현저히 낮더라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파이를 멀리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뭐 학생 대출해주니까 어렵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은행이 안 좋으니까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이 회사는 정말 좋은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와이드햄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하고 몇 분기 전에 합병을 했죠. 이거는 모기지 전문 업체인데 아직까지 홈런이 그렇게 올라오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모습 같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소파이가 이 홈런에 대한 핀테크를 제대로 적용한다면은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CEO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차피 지금 현재 모기지 리츠 시장은 굉장히 낮은 지점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에 많이 투자를 해도 현재 모기지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특별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고 곧 있으면 패드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모기지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투자를 하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다음 2분기도 최소한 2빌리언 이상 예금이 늘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월인데 우리가 분기당 대충 2빌리언 정도 예적금이 늘어나는데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성과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4월은 2분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중소은행이 예적금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파이는 오히려 예적금이 늘고 있다. 이것은 투자자들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고 지금 4월달 2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 봤을 때 2분기의 전체적인 예적금도 2빌리언 이상 늘어날 수 있다라고 CEO가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하고 밸런스 시트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체 3트릴리언의 자산을 갖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은행의 역할을 하는 대출 자산은 453빌리언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전체 자산 중에 투자 자산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런데 200빌리언, 287빌리언, 183빌리언, 약 500빌리언 정도가 채권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파이는 어떻습니까? 총 자산 22빌리언 중에 약 15빌리언을 어떻습니까? 15빌리언을 개인 대출, 학생 대출, 홈 대출에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산 대비 투자 자산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회사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고 아직까지는 돈이 남아 돌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 영업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SVB 같은 경우는 왜 망했습니까?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투자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SVB에 대출을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치금은 많은데 대부분을 대출 영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에 투자를 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예금이 빠져나가면 이 채권을 팔아야 되는데 이 채권의 가격이 지금 똥값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고요. 자, FR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투자 자산이 모기지와 채권이었습니다. 모기지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그 고정금리가 지금 현재 대출 당시에는 굉장히 낮았죠. 2에서 3%. 자, 그런데 현재 예금이 계속 인출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주려면은 단기로 자금을 받아야겠죠. 자, 그런데 현재 펀드 레이트가 5%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가버린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산을 한 것이고요. 자, 그런데 소파이는 굉장히 다르죠. 예금이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펀드 레이트를 할 이유가 없고요. 은행 업무를 시작한 지 1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그렇게 낮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용 가능한 자산이 10빌리언이나 가지고 있고 예대 마진은 1% 이상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크게 없다는 것이죠. 현재 예적금이 10빌리언이고
현재 들고 있는 현금이 2빌리언이기 때문에 만약에 FRC처럼 40%가 나간다 하더라도 2빌리언만 대용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대용 가능한 웨어하우스가 10빌리언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적금이 30-40% 빠진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소파이를 정리하면 제가 3분기 영상 내내 했던 말이죠. 예적금을 봐라. 이 소파이의 예적금을 보면 이 회사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자, 은행의 핵심은 대출입니다. SVB처럼 대출을 못해가지고 뭐 채권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든가 이렇다면 수익률도 떨어지고 유동성에 대응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소파이는 대출 영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피스코 점수가 굉장히 높은 돈 많은 고학력자의 고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최소한 2빌리언 이상 예적금이 늘 것을 공언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해내고 있다. 자, 갈릴레오는 중소은행이 망한 것과는 관련 없이 작은 기업은 더 이상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레거시 은행이 드디어 진입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갈릴레오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은행이 갈릴레오를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험을 하고 있는 중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모건 스탠이나 이쪽인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콜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거든요. 어찌됐건 지금 현재 소파이의 밸류에이션은 레거시 은행보다 낮고 앞으로 성장성을 봤을 때 충분히 살만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순이익이 나는 23년 4분기에 이 주식을 산다면 조금 늦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해봅니다. 네, 언제나 투자는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공부를 통해서 투자 결정을 해야겠죠. 남의 얘기만 들어서는 절대로 이 주식을 오랫동안 가져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